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인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1848년,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 이게 발견됐습니다. 어디서요? 미국 서부 해안가에 있는 LA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 지금도 큰 도시는 아닌데 당시에는 아마 뭐 몇 집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밭에다가 물을 대는 그 수로를 관리하다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라고 봤는데 사금이었어요. 냇가에 흐르는 금.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 6개월 만에 미국 전체에 있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보다 세계 인구가 한 3분의 1이나 됐을까요? 그런데도 25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서부로 몰려들면서 샌프란시스코라는 지금 아주 유명한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 텐트촌이 다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확천금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접시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흙을 퍼가지고 물에다 흘려내리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금이 나올 때까지 흔들리는 거 사금 채취를 많이 했는데 5년 정도 이 골드러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계속해서 떠나가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분입니다. 샘 브래넌. 이 샘 브라이너는 하루에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럼 금맥을 찾았을까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생필품 가게를 세크라멘토에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당시에 골드러시 붐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사에 금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막 퍼져나가니까 그 신문사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금 채취하러 가서 신문사가 문 닫을 지경이었고, 그리고 항구에 들어왔었던 다른 배들도 선원들이 모두 금 찾으러 갈 때, 그래서 배가 막 500여 척이 항구에 묶여서 북새통을 이루었던 그런 혼란한 시기였는데, 샘 브레너는 원래 그 동네에서 생필품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샘 브레너는 왜 금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진짜 금은 자기에게 온 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보이시죠? 가게, 조그만 가게? 저 가게에서 그 25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필요한 청바지, 그다음 텐트, 삽, 곡괭이, 양초 그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고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도 팔았겠죠. 장화도 팔고. 그래서 결국 골드러시가 다 지나고 남았을 때 이 샘 브래넌의 이 생필품 가게를 통해서 같이 장사를 했던 잡화점 주인들만 엄청난 부를 이뤘고 그다음에 골드러시에 왔었던 25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1000명 이하의 사람들만 금을 구경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참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어, 이 책은 세계에서 최초로 직업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봉급생활자, 그 다음에 저는 자영업자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기 직업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쪽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나의 노동과 시간을 수입과 맞바꾸는 노동 수입의 영역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을 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나요?
자, 사업가와 투자가 이쪽은 시스템 그리고 자산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수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팀들이죠. 그래서 이쪽은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빨리 노동 수입에서 자산 수입, 인세 수입으로 넘어가는 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찾지 않고 싶어서 못 찾나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 이 책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수입에 관심을 갖지만 부자들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것 같아요. 상가 하나를 구매하려고 제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상가가 나왔는데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종잣돈이 한 1억 5천 정도 있대요. 근데 그 상가는 훨씬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상가를 사면은 이자 내고 월세 받고 이거저거 다 따지면 10만 원이 남는데요. 그런다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분들은 대부분 야, 10만 원 버는데 그거 그렇게 고민하고 위험하게 사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거고 부자들은 10만 원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인세 수입으로 넘어가고 싶다. 첫 번째,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능력이 되실 때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힘들면 시스템을 구매하라고 얘기하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를 열고 사장님이 그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자영업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일반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좀 큰 거 있죠. 거기에 사장님이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인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자동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증되고 탄탄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얘기입니다. 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MS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 게이츠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을 인터뷰할 때 얘기한 건데 이분이 얘기했을 때 이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아, 좋은 얘기네. 특이하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게 되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름을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잘 잡았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꿈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이 자영업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큰 회사를 이뤄서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저도 유학원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큰 꿈을 갖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웬만하면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하려고 세미나도 많이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학부모 초청 강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책도 이렇게 잘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시기를 잘 만나서 유학을 많이 가는 그 타이밍에 유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이렇게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에도 초대받는 위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마음먹고 30대 때 정말 불태웠습니다. 어차피 사업하는 거 조금 더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뉴욕에 지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제가 뉴욕에 들어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저희 지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뉴욕에서 공부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다 들려서 한국에 생각나면 컵라면도 좀 먹고 믹스 커피도 좀 먹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고 우리 학생들이 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게끔
미국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게 또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좀 더 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많이 가니까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미국에서 만들지만 숙소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죠? 어디 가서 사는지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다 계약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한 6채 정도 아주 안전하고 좋은 동네에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묵을 수 있게끔 기숙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 기숙사에서 바라보는 맨하탄의 전경이에요. 직접 제가 찍은 건데 정말 예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월세가 엄청나게 비싼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계속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유학원의 성장이 내가 예상했던 그 그래프대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 저 때문도 아니고 세계의 경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사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유학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하여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시간 투자의 한계가 제일 컸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학원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침대도 있었어요. 락구락구 침대라고. 근데 24시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개인 능력도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어, 상담을 아주 멋있게 잘하는 거, 그다음에 뉴욕에 지사를 내는 거, 그리고 또 기숙사도 만드는 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능력껏 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 투자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유학원 이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유학원이 있나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자녀를 유학 보낼 때쯤 알게 되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광고를 많이 하는 유학원이 학생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원은 엄청난 광고 경쟁이 치열해요. 뭐 한 달에 1, 2천만 원은 뭐 그냥 편안하게 대부분 다 쓰시는 그런 정도라서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유학원이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제가 좀 좋은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퇴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회사의 수입이 많이 늘지 않는데 직원들의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저에게는 심적인 부담은 좀 되곤 있었습니다. 아,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이 사업이 참 어렵구나라고 엄청 고민을 해서 제가 상담도 되게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기억이 난 거죠. 사람이 궁해야 기억이 납니다. 유학원을 열심히 할 때 미국 대학들이 각 나라에 있는 유학원 원장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들을 데리고 한 2주에서 3주 동안 한 10개, 20개의 대학들을 구경을 시켜줘요. 봐야지 학생들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팸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 매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원, 다른 나라 유학원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 때마다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은수야, 너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너 한국에서 비즈니스 유학원 말고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저의 고민을. 제가 지금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얘네는 뭐 몇 개를 하냐고 물어봐. 너는 그럼 몇 개 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다 2개 내지 3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사업들을. 뭐 네일샵이라든가 헤어 살롱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편의점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저에게 위기가 자꾸 닥쳐오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도 그러면 좀 다른 일들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으려고 사업 설명회를 좀 여러 번 다녀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일부러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자, 그때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게 이거였습니다. 유학원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추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학원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 제약도 좀 적어야 되고, 투자금은 한 2억을 넘으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수 있는 돈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좀 큰 일이어야 됐어요. 어차피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정말 또 올인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각오는 돼 있었는데 그 3년이 지났을 때 새로 시작한 일마저 약간 이상해진다면 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되는 거고 인생이 완전히 이상해질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제가 갔던 사업 설명회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카페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 또 수학 학원, 이런 보습 학원들이 저하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식도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유튜버들이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저는 유튜브 장비까지도 몇백만 원 들여서 다 집에다 사다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 중에 추가로 할 수 있고 시간 제약이 적으면서 투자금은 적고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큰 일이 진짜 있나요, 여러분? 없죠. 예, 그래서 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메이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사를 간 집의 집주인이었어요. 예. 정말 이렇게 그냥 아메이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집주인 분이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었고 매너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장님,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강남역에 나가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같이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주인하고 저녁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같이 먹으면 월세나 보증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그날 아주 기분 좋게 마음 먹고 나가서 초밥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이 분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굉장히 좀 착실해 보이시는데 제가 오늘 제가 하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괜찮으시면 알아보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사업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저 지방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시간도 괜찮으니까 그냥 천천히 저한테 대신에 아주 사업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선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메이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냥 저희 집에 저희 와이프가 친구한테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었던 아메이 샴푸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메이 샴푸가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한다. 딱 그 제품이 있었는데 아메이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회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나가서 철수율이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뉴욕에 사무실을 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는 사무실 하나 냈는데도 이 사무실 닫아야 되나 고민을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닫는 게 차라리 돈 버는 거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한 만큼 수입이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100개 나라에 나가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수를 한 해도 안 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그리고 450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메이가 뭐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들어서 유통회사인 줄 알았더니 제조회사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가장 결정적으로 저에게 펀치를 날렸던 내용이 이거였죠. 아메이의 회장, 저는 스티브 벤 앤델이라는 분 이름은 몰랐지만 아메이 회장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 역임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경련 같은 건데 우리나라의 전경련이 회원사가 1000개예요. 딱 1000개. 근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300만 개예요. 3000배가 큽니다. 장난 아니죠. 미국이 사이즈가 그렇게 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장을 2번 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제가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 회사가 뭐 좋니 안 좋니 잘 될 거니 안 될 거니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두 손을 공손하게 내려놓고 그 이후에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품 종류를 보니까 아메이가 취급하는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강식품부터
화장품, 구강용품, 바디용품부터 쭉 해서 요새는 실내 자전거도 있고요. 헬스 음료, 뭐 영양 간식까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자기 성향에 맞는 걸 골라서 사업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원도 정말 많거든요, 종류가. 뭐 미국 유학원, 뭐 호주 유학원, 영국 유학원, 뭐 나라별로도 많고, 또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뭐 초등학생 유학, 중학생 유학, 대학생 유학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유학원들이 다 하지 않고요. 두세 개 정도를 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직원들과 돈도 다 나눠주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저도 아메이도 그래서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만 하더라도 방문 판매로 화장품만 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만 파셔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걸 다 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고객이 됩니다. 자, 아메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 잘 들었는데 그럼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브랜드를 체인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요? 네. 원래 쓰던 생필품들인데요. 그거를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사시는 거를 일부러 좀 멈춰 보시고 그 제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수성을 한번 꼼꼼히 느껴보세요. 그냥 대충 쓰시지 말고 우수성을 느끼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냥 내가 써본 제품을 지인들한테 추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나한테 파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돈을 버는데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는 아메이 제품만 다 쓰는 거는 조금 그런데요. 아메이 제품만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께서 정말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메이 제품, 이거 티가 안 나는 제품들인데, 그냥 이런 생필품들은 아메이 제품을 쓰시고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텔레비전도 훨씬 큰 걸로 바꾸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차도 바꾸시고, 옷도 사 입으세요. 아메이에서 안 나오는 제품들도 아주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가뿐하게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편안하게 사업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뭐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사용하는 생필품이잖아요. 그쵸? 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샘 브레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하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49년부터 5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골드 러시에서 돈 벌었던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라고요? 네, 생필품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생필품을 취급하는 일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필품 가게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만들죠? 자, 아메이 수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200원 정도의 제품 원가를 들여서 쭉 중간중간에 마진이 붙은 다음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1,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유통 마진이 세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요새는 다 유통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대형 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만 실제로 그래도 유통 마진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유통 방식이 특이해요. 일단 제품을 2배 이상 좋게 만듭니다. 원가를 충분히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유통은 아무도 시키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는 원가의 2배 정도 되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아메이 유통 방식이고 여기서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생필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뭐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예전에는 이쪽에서 물건을 샀었거든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또는 쿠팡 같은 데서 카드 긁은 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요. 한 번 갈 때마다 15만 원, 20만 원, 그 이상 쓸 때도 많았어요.
한 달에 얼마죠? 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썼다고 하면 0.1%의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 포인트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연말에 우리가 모아서 휴지도 받고 행복해하고 냄비도 받고 행복해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만 원만 구입을 해도요. 3%의 보너스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6천 원. 작죠?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6천 원에서 6만 원과 60만 원이 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그룹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최대 35%까지 현금 보너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90일 안에 100% 환불도 해줍니다. 자, 아메이는 샘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샘플이 왜 없어요? 아, 저희는 90일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환불을 해드리니까 일단 써보시고요. 본품을 충분히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죠. 그리고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도 다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쪽은 원래는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데 이쪽은 소비가 지출이었지만 조금만 버텨내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바뀌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작은 변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 드리는 많은 사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걸 다 아는데도 사람은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든데 그 습관을 잘 바꿀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는 역할이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돈을 씁니다. 오늘 저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거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다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물건을 썼으니까 하루 종일 돈을 쓴 거죠. 근데 이 제품들을 유통시키고 만들었던 회사들은 다 대기업이 됐습니다. 왜? 전 국민이 저처럼 알게 모르게 계속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온종일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자, 똑같은 내용들인데 다 아메이의 제품으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죠. 자,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결국에는 처음에 느낌은 카드 영수증에 아메이가 너무 많이 찍히니까 이거 아메이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지나 보십시오. 그 돈은 보너스로 저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집안에서 골드러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수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수익 구조 첫 번째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알아듣고 바로 전달한 게 아니라 꾸준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좀 더 깊이 알아본 다음에 B와 C에게 제가 아메이를 전달했습니다. 한 10명한테 전달했는데 다행히 2명의 친구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보너스, 보너스는 3차 보너스까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인 1차 보너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PV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PV는 물건에 정해져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물건마다 포인트가 잡히는데 한 60%로 잡혀요. 그래서 20만 PV 그러면 실제로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그냥 20만 PV를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그 매출액, PV를 모아서 보너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달 14일 날 입금을 해주거든요. 얼마 전이 14일이었죠? 자, 저도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다 같이 각각 20만 PV씩, 20만 원씩 만약에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B와 C 같은 경우에는 20만 PB를 썼기 때문에 3%의 보너스를 돌려받습니다. 그럼 6천 원을 그 다음 달 14일 날 아메이가 통장에 입금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근데 아메이 본사에서 봤을 때 나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생겼죠, 여러분? 네. 내가 쓴 2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6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너스가 6%네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3만 6천 원인데 이 60만 원에는 B와 C가 쓴 20만 원, 2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3만 6천 원에도 B와 C가 받는 6천 원, 6천 원의 보너스가 들어있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보너스는 2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쉽습니다. 자, 아메이 본사가 생각했을 때 A 때문에 총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죠? 네. 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A가 쓴 것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80만 원 여전히 6%의 구간입니다. 120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4만 8천 원의 총 보너스가 나오는데 이 4만 8천 원 안에는 나와 B, C가 받는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면 A는 12,000원의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A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매출도 제일 많은데 당연히 A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메이를 오해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피라미드나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노력과 보상이 윗사람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A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매출이 높지만 A는 나에게 한 번 전달했죠. 근데 내가 B와 C에게 두 번 전달했기 때문에 A는 나의 노력을 더 인정해서 내가 A보다 두 배 더 받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A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한테 더 전달을 하면요. 12,000원, 12,000원이 돼서 나랑 똑같이 2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A는 돌려주는 거고요. A가 없어도 나의 소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는 피라미드나 다단계와는 다른 겁니다. 자, 사업의 특징 볼까요? 저는 가입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월 최소 구입비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이번 달에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안 산다 하더라도 제가 아메이에서 탈퇴된다거나 제가 아메이의 다른 사업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거나 소비자를 못 만든다거나 하는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반복 구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전달했던 많은 분들 중에 A, B, C, D라고 하는 분들이 저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400만 PV, 또 B는 300만 원, C는 200만 원, D는 100만 원의 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그리고 지난달에 너무 많이 물건이 있어서 이번 달에 살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안 샀다고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보너스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자, 그러면 아메이는 각각 그룹에 맞게끔 60만 원. A그룹은 15%니까 60만 원을 주고 그 60만 원이 A그룹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각각 다 나눠져서 입금되겠죠? 자, B는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씩 각각 맞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아메이가 보니까 나라는 사람 때문에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21%가 달성돼서 드디어 210만 원의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혼자 가질까요? 아니죠. 이 안에 보너스를 나눠 가진 분들에게 또 나눠주고 남는 걸 제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90만 원의 보너스가 저에게 배분됩니다. 이 보너스는 뭐냐면 제가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지 않았어도 이 네트워크를 만들므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산소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만 원이 들어오는데 실제 들어올 때는 물가 반영률을 BV라는 거를 계산해서 지금은 1.78배인데요. 1.7배 정도 계산하면 153만 원의 수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사업의 특징 한번 볼까요? 내가 있어요. 아메 사업의 항상 중심은 나입니다. 나. 자, 매달 소득이 발생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를 시작했던 약 5, 6년 전에 첫 달부터 시작해서 첫 달, 둘째 달은 제가 보너스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물건 하나도 안 썼고 소비자도 없었거든요. 혼자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비를 시작하고 나서 또 사업자들을 만들고 파트너들을 만들면서 보너스가 들어왔죠.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죠? 제가 아메에 탈퇴하지 않는 이상 평생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수입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속까지 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상속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2세 사업자들이 상속받는 경우가 생겼고요. 미국에서는 4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핀과 예상 수입을 한번 볼까요? 자, 1년 동안, 1년에 딱 한 번, 내가 만든 나의
네트워크에서 나의 사업자와 나의 파트너 소비자들 중에서 다 매출을 모았을 때 한 달에 1,000만 PV, 실제 금액으로는 1,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 SP라고 부릅니다. 실버 프로듀서라고 얘기하고요. 월 250만 원 정도의 그런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조금 더 탄탄해지면 1년에 3번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1,000만 피부를. 그래도 역시 피부가 비슷하니까 약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고 이거를 우리는 GP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제가 SP가 됐을 때인데 이때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그 체계가 만들어져서 아메이가 시키는 대로 구조를 잘 만들면 30%의 보너스를 더 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막 소비자도 많이 없었고 뭐 사업자는 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물건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PB가 높아가지고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30%를 더 줘가지고 제가 400만 원을 넘게 받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이 되는데요. 플래티넘은 이제 1년의 절반 이상을 돌아가는 1,000만을 만들어내는 그룹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자, 이때부터 아메이는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호텔 세미나도 가게 되고 해외여행 자격도 취득하게 되고 상속도 시작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분들인데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자,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때부터는 연봉의 개념으로 바뀌고요. 내가 가족한테 한 명, 친구한테 한 명 전달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명, 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친구가 아니라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있진 않고 한 명씩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다행히 아메이를 알아듣고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둘 다 PT가 되면요. 플래티넘이 되면 나는 사파이어가 되고 연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더 훌륭한 친구라서 더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이웃한테까지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을 잘해서 이분들이 플래티넘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세미나를 다니고 미팅에 안 온다 그러면은 가야 된다고 잘 독려하고 이래서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상의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다 PT가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저는 에메랄드가 될 수 있어요. 사파이어보다 더 높은 에메랄드가 밑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꼭 있죠. 어, 열정이 정말 샘솟는 분들,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메를 해보면 제가 보니까 뭐 끊임없이 도전한다기보다도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이분들과 같이 마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플래티넘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나는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연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입의 역전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나중에 시작한 분이 더 높은 핀이 되는 것을 이 현장에 나오면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요. 이 문구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대로 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 시작할 때는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좀 겁났어요. 왜냐면 세계 판매 왕들 막 이런 분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돼서 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도 그냥 왠지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배워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메이 사업과 일반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아메이 사업은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요. 자, 일반 사업은 자본금,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회 막 다닐 때요. 저 2억 정도 자본금 되려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자본금이 진짜 필요 없고요. 내가 쓰는 생필품을 그냥 이마트에서 아메이 쪽으로 바꾸는 그냥 어차피 쓸 돈이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 투자, 아메이 저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죠. 자, 일반 사업은 전업에 목숨 걸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자, 소요기간 3년에서 5년 열심히 하시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플래티넘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일반 사업은 어떻죠?
일반 사업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3년에서 5년 안에 안정적으로 평생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시기가 쉬운지. 자, 기대 수입 아메이 500에서 1000만 원 지금 받는 분들 많이 있죠. 파운더스 플래티넘 분들 다 이상은 이 정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이요. 아무리 거치 화려해도 매월 500만 원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안정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취급 분야는 아메이는 뭐라고요? 생필품. 샘 브랜드의 생필품 가게를 기억하십시오. 자, 일반 사업은 뭐죠? 기술, 정보, 서비스, 요식업. 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는 일은요, 아메 사업은 소비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많이 쓰고 또 내가 쓴 것들을 잘 느껴서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일반 사업. 이거 제가 오늘 하고 온 일이에요. 마케팅 해야죠. 영업해야죠. 품질 관리, 상품 개발, 매장 관리, 직원 관리, 경쟁업체. 게다가 환불까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아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메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게을러지기 쉬운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저에게 아메 사업은 사실 상가 한 개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까 그 저희 집주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날 밤 이야기예요. 저희 와이프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얘기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나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를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와이프였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오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빠 너무 그 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 단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저 무시했었습니다. 너무 조금만 유학원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학생을 늘려나가고 1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인정받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업은 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메 사업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와이프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아메이 통장 혹시 있냐고. 그래서 제가 보여줬죠. 얼마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오빠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혹시 하나도 없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700만 원이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제가 44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70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꼴인데 그냥 생각하는 6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이거는 월세야. 내가 1년 동안 아메이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2억 5천짜리를 하나 산 거랑 똑같아. 이거 아메이 사업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유학원만 했으면 2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나 따로 샀겠어. 생활비는 따로 주고. 아메이 내가 한 1년에 오피스텔 한 채씩 늘려나가는 마음으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더니 저희 와이프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즐겁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상가 한 개씩 늘려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거절은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회의 신인데요. 자, 인생의 기회가 세 번 온다고 얘기하죠. 저는 초밥을 먹었던 그날 밤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왠지 뭔가 온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좀 허술해서 기회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번만 나가보자고 마음 먹었던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느낌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왔을 수 있습니다. 5번 정도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시는 사장님들께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